자, 일단 데일리 검사부터 좀 해볼게요. 자, 했나? 보자. 민준이. 조발 쳐봐. 뭐야? 뭐 했어? 뭐라고? 아니 어려운 거 알았는데. 이 내용을 여기다 쓴 거지? 아니, 잠깐만. 더 끝나고 다시. 잘했어요. 오랜만에 해봤는데 어떠나? 아 그래도 주겠으니까 안 해주지. 아나 정말. 생일 지금 안돼 아구야. 아이고야 이건 뭐 난리 났네. 왜 코리아니라 씨 패드를 씹어내 뭐야 이거는 은근세잖아. 지금 다 대학생이야. 아 병렬은 맞아. 병렬은 맞아. 중력 표현은 맞아. 이렇게 맞아. 보자. 이건 조금 아쉬운 게 이 표현이 나왔다면은 이걸 생각했어요. 제거가 진짜 없어. 알겠지? 이 형식 뒤에가 뭐뭐 하도록 이거가 나오겠지. 항상 머리 그래요. 어허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어른이 뭐 그냥 거의 뭐 언어 창조라는데 이거는. 야, 이거 뭐야 이거? 과거형 분사 두개 쓰면 뭐야? 심지어 컴킹 컴시 3번 변화도 틀리고 씨. 아, 나 진짜 어디 가서 보이라고 하지 마. 응? 아, 보자. 뭐라고 쓴 거냐 이거? 월 15분? 여기 있는데? 아 여기서 저 중에서 목적. 아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앞에 품마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일반 엔드면은 이제 병렬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품마의 엔드면은 주어 동사 병렬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아무튼 단순 풀지 말았어. 아, 이건 조금만 좀 잘 다듬었으면 괜찮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잘 썼는데. 네.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머릿속에는 얘부터 좀 넣어보고 있습니다. 모양식. 이 veneration 결국 얘랑 똑같은 게 있어.
이게 사실은 핵심 논란. 요게 좀. 그럼 또 다시 공문에 써는 거예요. 아. 요 표현이 빠지는 좀 아쉽다. 요게 핵심인 사실. 공간이 없네. 다 불러주세요. 데이비 테스트 먼저. 얘기 잘했다. 맨날 다 먹어. 자, 우선은 데이비 테스트 피드백을 좀 먼저 간략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썼던 내용들인데 일단은 4.0 브랜치 7번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요. 중요한 게 이거였죠. Radical Individualism,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게 이제 글의 소재였는데 이제 뭐에 대한 극단적 개인주의였나? 이제 자유에 대한 극단적 개인주의였어. 기억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자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유에 대해서 이 편협한 해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예시로 나오는 게 이 similary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두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온 예시는 뭐였습니까? 유럽의 최초 이주민들이 그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났다. 보통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는 뭐다? 그 원주민들의 자유를 약탈함으로써 지네가 자유를 얻은 거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죠. 비슷하게도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독립하게 된 것도 영국의 압제로부터 그냥 독립을 했다, 자유를 쟁취했다, 해방을 얻어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얘네도 똑같이 미국 아프리카 노예들 막 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국에 자유라는 거에는요, 지들 입맛에 좋게 지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남의 자유를 약탈함으로써 얻었다라는 그 내용을 빼놓고 교육을 한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줬는데 사실 이제 조건은 좀 뭐 그렇게 막 까다롭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이 내용적인 측면이 이 두 가지를 이제 반대로 쓰신 분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쓴 기준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 표방하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라는 게 여기까지죠.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 시민의 관점으로부터 얻어진 자유죠. 그 자유의 과정에서 얻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진 거라고요.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진 거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던 뭐 원주민들 자유를 뺏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그런 걸로부터 이제 자유를 이제 얻은 건데,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여기서도 그런 이제 뭐 토착민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노예들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편향이 사람들로 하여금 편협한 해석을 하게끔 유도한다라고 저는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앞 내용이 이제 원인이고 이제 뒷 내용이 결과인데 사실 인과관계가 바뀌어도 뭐 크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서요. 요 내용은 뭐 이렇게 앞뒤 내용이 바뀌어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사실 제일 핵심적인 게 이 perspication이라는 게 핵심적인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기원에 대한 거였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요즘을 읽을 때 잠깐만 올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종교의 기원이라고 나왔고 종교의 초기 단계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 it이라는 거는 종교의 초기 단계 이걸 가리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mythological figures, 그러니까 신화적 인물. 이 신화적 인물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 종교의 기원에서 이제 그 어떤 의인화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personification 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 의인화된 어떤 그 인물, 그 인물이 결국엔 신화적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게다가 그 다음 문장을 또 보면은 the formation of religion, 종교의 형성이란 말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the beginning of religion, 종교의 시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주어 자리를 보면은 종교의 시작, 종교의 기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즉 나열식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주어를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패턴으로 나온 거죠. 결국에 종교의 기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자연물을 의인화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죠. 종교의 기원. 종교는 어디에서 기원됐다? 일단은 자연물을 의인화합니다. 근데 의인화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걸 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본문에서는 v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veneration. 여기 나와 있죠? veneration. 숭배도 숭배. 이 veneration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쓴 게 여기에 나온 거죠. worship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의인화한 거를 대상으로 숭배를 한다. 이게 바로 종교의 기원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요약문을 보자면은 요약문에서는 제가 worship까지는 써놨어요. 숭배까지는 써놨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에는 personification 요 부분이겠죠. 바로 의인화라는 표현이 바로 핵심이었다. 저는 이제 comes from으로 썼는데 이거를 came으로 과거형으로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은 뭐에서 비롯됐느냐? 일단 의인화와 숭배 여기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키워드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 of the surrounding world 이 내용을 여기 앞에다가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의인화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 주변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personification과 worship 이 두 가지가 바로 종교의 기원이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사실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채점을 할 때 이 표현을 썼나 안 썼나를 기반으로 대부분 채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뭐 내신 대비에 관련된 뭐 그런 공지도 준이가 또 여쭤봤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뭐 답 불러주는 거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일단은 뒤에 답을 좀 먼저 불러주고요. 태영은 아마 없을 거예요. 태영이랑 유빈이는 아마 뒤에 좀 일부가 없을 텐데 다른 분들은 아마 그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47쪽부터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24번 문제부터. 잠깐만요. 어디까지 하면 되나? 39번까지 다 부르면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럼 좀 빠르게 부를게요. 빨리 부를 테니까 좀 빠르게 좀 채점해 주세요. 24번부터. 24에 3번, 25에 3번, 그 다음에 26에 5번, 27에 4번, 그 다음 28에 1번, 29에 3번, 그 다음에 30에 3번, 31에 2번, 32에 2번, 33에 3번, 34에 5번, 35에 4번, 그 다음에 36에 2번, 37에 5번, 38에 2번, 39에 4번. 됐죠? 여기까지 보면 되죠? 그리고 내신 대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어차피 제가 공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 내신 대비 관련된 거를.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시간표는 8월 29일부터 할 거예요. 시간표는. 근데 수업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거는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시간표는 8월 29일부터 할 거예요. 자, 이게 좀 말이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그 학사 일정을 다 조사를 했거든요. 대부분 학교들을. 근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정은 대부분 이때쯤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때 10월 4, 5, 6, 7 3일날 개천절, 10일날 대체공휴일. 그래서 4, 5, 6, 7 아니면은 11, 12, 13, 14 저는 이때로 보통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예상을 깼습니다. 일단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는 보통 요때 많이 보더라고요. 중등부. 근데
고등부 50 떠들지 마. 고등부 같은 경우에 한 3개 학교? 3개 학교 정도가 요 시즌에 봤고요. 어떤 학교는 요 시즌에 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목금으로 학교 2로 가죠. 또 어떤 학교는 또 아예 이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때 보는 학교랑 비교하면 2주가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학교 2개를 말하자면 이때 보는 게 대화고거든요. 대화고가 이때 시험을 봐요. 근데 이때 대진고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2주가 차이가 나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를 5주 대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화 요 라인의 시험에 맞추자니 그러면은 내신 애들은 내신 대비를 3주도 못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얘네 또 맞추자니 그럼 여기가 너무 길어져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뭐야 주엽이랑 왕복도 대충 한 이쯤에 봤던 것 같은데 내기어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쯤에 봤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두를 다 충족시키려면은요 결국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일단은 8월 29일 날 내신 대비 시간표로 들어갈 거예요. 학교별 시간표로 들어갈 거라고. 근데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4일 날 이제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A 학교가 시험 보고요. 뭐 그다음에 10월 뭐 11일이나 아니면 10월 18일 날 이렇게 시험 보는 학교가 있다고 쳐봐. 17, 18일일 때. 그러면은 이때 시험 보는 학교가 예를 들어 B가 있고 C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29일 날에는 A 학교는 내신 수업을 하겠죠. 나머지 학교는 반은 학교별인데 수업은 내신 수업을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 둘째 주에 시험을 보는 학교는 이때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겠죠. 9월 5일부터. 그러면은 이때부터 B 학교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C 학교 시작하고. 이해돼요? 이게 그나마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 학교 상관없이 일단 내신 대비 시간표는 8월 29일부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내신 대비 시간표는요, 알겠죠? 근데 내신 대비 수업은 좀 이제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 내가 뭐 늘상 말하는 거지만 내신 대비 6주 7주 한다고 해서 점수 안 달라져요. 그것도 고2 특히나 2학기잖아요.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요 그냥 너네 그 내신 단어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그냥 평상시 단어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원 입장에서는요 그냥 깔끔하게 이때 다 내신 대비 들어간 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 우리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시간표 짜는 제 입장에서도 이게 덜 번거로워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하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내신 대비 너무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알아서 이제 조정을 할 거고 내신 대비 시간표는 29일부터지만 내신 대비 수업은 언제부터다라고 이제 따로 이제 명시를 해갖고 또 학교별로 단톡방 만들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각 담당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시간표는 한 70% 정도 완성을 했거든요. 아직 이제 좀 자잘한 것들이 남았는데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공지가 나갈 거예요. 아마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날 이렇게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이제 여러분 이제 1대1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표를 좀 짜야 돼서 아마 제가 빨리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 정도면은 아마 공지가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공지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웬만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또 빠진 거 있습니까? 제가 공지할 거 중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오늘의 수업을 해야겠죠. 가봅시다. 잠깐만요. 일단 우리 10번 할 차례인가? 네. 원문이랑 그다음에 자습서도 같이 좀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도입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번까지가 도입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고요. 주제가 초반 또는 중간에 나오는 패턴, 그리고 결론은 당연히 주제를 재인수하는 패턴이다. 이거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도입 주제 설명 결론 패턴이 가장 흔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지문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패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장 범용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이것저것 되게 어려운 지문을 넣을 수 있는 게 사실 이 패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문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다. 그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첫 문장 항상 중요하죠? 소재 찾아야 되고요. 지금 질문 1번을 보면은 1, 2번 문장에서의 소재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일단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The cyclical nature of success and failure.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 특성이래요. 자, 일단 요 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 특성이라고 해서 순환적 특성. 순환적 특성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 반복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패러프레이징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반복, 번갈아 가며 이런 것들. alternative 같은 단어가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순환적 성격이 has been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In the field of modern bridge design and engineering. 여기에서요. 그래서 현대 그 다리 디자인이죠. 교량 디자인과 공학 이 분야에서 잘 확립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나왔어요.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the field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experience spans about 2 centuries. 그 경험이 약 2세기에 걸친다라고 나왔거든요. 자, 경험이 2세기에 걸친다는 거는 그 경험의 주기가 2세기에 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첫 문장. 자, 첫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번갈아가면서 일어난다. 순환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순환적인 특성이 교량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공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드러난대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는 성공과 실패의 순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일단 2번 문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lessons learned from failures. 자, 실패를 통해 배워진 교훈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는 건 당연히 뭘 말하는 겁니까? 성공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요, are often forgotten, 너무나 자주 잊혀진대요. In the course of the renewed period of success. 자, 새로워진 성공의 기간 과정에서요. 근데 어떤 성공의 기간 과정이냐면요, that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advance. 기술적 발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발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워진 성공의 기간 동안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 너무 자주 잊힌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성공과 실패가 순환적인 특성이 있대요. 뭔가 번갈아가며 일어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 잘 잊혀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라는 거는요, 시행착오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행착오.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는요, 성공이라는 건 완성된 거죠. 뭔가가 완성된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 실패라는 거는요, 시행착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한 방에 빡 하고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제가 여기 아래에도 이제 예시를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원을 정말 초창기부터 다닌 우리 서연이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 서연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학원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스템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왜냐면 그때가 언제야?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에는요, 저희 학원에 시스템이란 게 없었어요. 사실상.
그때 없었어.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데일리 테스트 딱 보고 맨날 이렇게 숙제판 들고 뭐 검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앞 시간에 일찍 와갖고 뭐 데일리도 보고 뭐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약간 주먹구식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확립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학원에. 근데 이제 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제 뭐 저랑 원장님이랑 실장님, 뭐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중등부 때는요. 숙제를 하면은 학원에 와서 이제 채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학원에 와서 저기 책장에 가갖고 이제 답지 꺼내서 이제 와갖고 이제 채점하고 이러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스테마이징을 하자 이렇게 정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시스테마이징을 해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이름은 안 밝힐게요. 중학교 3학년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한 여학생이 학원을 되게 일찍 와. 일찍 와서 답지를 가지고 잠실로 들어가. 저기서 답지를 가지고 잠실로 들어가서 그거를 베끼고 있는 거야. 다 베껴. 그때 당시 중3이면 이제 여러분 2년 선배예요. 이제 지금 졸업하는 친구인데 열심히 베낍니다. 다 베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채점한 척하는 거야. AT 쌤이 이게 딱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채점한 척하는 거야. 그거를 정말 교묘하게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을 했더니 문제가 발생했네,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와서 채점하게 하니까 애들이 집에서 안 베끼고 학원에 와서 베낀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와서 AT 선생님께 일단 숙제를 했나 안 했나 검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한 겁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하나하나 이 자잘한 것들이 다 그런 식의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그런 것처럼 자 완성이라는 거는요. 맨 처음부터 자 애들이 앞 시간에 와서 자습 뭐 단어 시험이나 뭐 데일리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그럼 와서 숙제 검사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 답지 가져와서 채점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한 방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완성을 했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완하고 이 보완한 게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또 다시 완성이 되고 성공과 실패가 순환돼서 지금의 완성본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됐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그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게 된 완성 버전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자주 잊혀진다는 거야. 초심을 잃게 되는 거야. 됐어? 어떤 과정에서? 기술적 발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워진 성공의 기간 동안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을 했어.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근데 이 과정, 여기서 더 이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성공이 발생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그 전에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이 상황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발생하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순환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미리 말하자면 이 글이 주제인데요. 이 문장이 이 글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3, 4, 5번 문장이요. 2번 문장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미리 말하면. 근데 3, 4, 5번 문장이 왜 2번에 대한 설명인지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한번 가볼게 일단. 3번 문장 봐봐. 그러니까 그냥 직독직해하고 그냥 해석하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문장 간의 관련성을 따지려고 하면은 아니 3, 4, 5가 왜 2번의 부연 설명이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야. 일단 쌤은 3, 4, 5, 6번까지 일단 끝까지 해석을 다 해볼 거야. 다 해보고 3, 4, 5 문장과 2번 문장이 왜 부연 설명의 관련성 관계가 있는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자. This masks the underlying fact. 이것은 근원적 사실을 가린답니다. 어떤 사실이냐? fact 뒤에 된 나오면 동격이에요. 알겠죠? 어떤 사실이냐? The design process now. 지금의 디자인 과정이 is fundamentally the same. 근본적으로 똑같대. 뭐랑?
The same as 하면 뭐뭐랑 똑같은 거죠. The design process, 디자인 과정이랑 똑같아. 30, 300, even 3,000 years ago. 30년 전, 300년 전, 심지어 3,000년 전의 디자인 과정과 근본적으로 똑같다라는 근본적 사실을 가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3번 문장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디자인 과정과 과거의 디자인 과정이잖아요. 이거는요. 현재의 디자인 과정, 이건 다 과거의 디자인 과정이죠. 이게 뭐다? 똑같다고요. 디자인 과정이 똑같아요. 디자인 과정이 똑같다는 거는 성공과 실패의 순환적 특성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됐어? 이게 똑같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4번 문장도 볼게요. The creative and inherent human process of design. 그럼 창의적이고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디자인 과정이랍니다. 어쨌든 디자인 과정이야. 이 디자인 과정이 upon which all technological development depends. 모든 기술 발전이 의존하고 있는 어쨌든 디자인 과정이래요. 중요한 건 뭐야? 디자인 과정이야.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앞에도 뭐라 나왔습니까? 디자인 과정이라 나와 있죠. 또 디자인 프로세스라 나와 있죠. 여기도 프로세스 오브 디자인 과정이라 나왔잖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과정이 어떻대요? is in fact 사실상 timeless하대요. timeless가 뭐야? 시대를 초월한 이런 뜻이거든. 그럼 시대를 초월했다는 건 뭐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번 문장은 3번 문장이랑 뭡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 관계예요. 3, 4번 문장. 반복 관계. 3번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디자인 과정이 예나 지금이나 뭐다? 똑같다. 4번 문장 뭡니까? 디자인 과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시대를 초월한다고 했으니까. 됐죠? 5번 문장도 볼게요. What this means in part. 부분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대절이한데 the same cognitive mistakes. 똑같은 인지적인 실수가 어떤 인지적 실수가 There were made 3,300 or 3 years ago 3,000년 전, 300년 전, 30년 전에 이루어졌었던 똑같은 인지적 실수가 오늘날 다시 이루어진대요. 이거 뭔 말이에요? 또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 옛날에 발생했던 실수가 오늘날에 또 발생한대요. 그럼 예전의 과정과 지금의 과정이 똑같다.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5번 문장도 뭡니까? 3, 4번 문장과 반복 관계예요.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그리고 can be expected 예상됩니다. 기대됩니다. to be made 이루어질 것으로요. indefinitely into the future 미래에까지 무기한으로 생길 수 있다. 결국에 뭡니까? 과거에 어떤 인지적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날 발생했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한 내가 이 체크 표시한 부분 보이죠?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부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걸 한 단어로 한 게 뭐예요? 이게 타임리스예요. 시대를 초월했다.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똑같다고요. 됐어? 그래서 핵심은 블라블라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자, 빈칸 아직 보지 말게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번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잘 보세요. 2번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아까 말했다시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교훈이 자주 잊혀진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기간 동안에. 자, 여기서 말한 주제는 뭐냐면은 교훈이 잊혀진다라는 거였어. 그렇죠? 근데 3, 4, 5번 문장에서 설명한 건 뭐였습니까? 디자인 과정이 예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똑같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게 뭔 상관이야? 이 관련성이 뭐냐는 거. 이 관련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2번 문장에서는요, 주제를 정리할 때 unfortunately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그럼 불행하게도 이 교훈이 잊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들 하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때는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일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디자인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첫 문장에서 뭐 현대 뭐 교량 디자인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디자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어요. 어떤 거를 발전시키려고 해.
발전시켜서 그래서 어떤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그럼 잘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발전이 이루어져서 또 성공을 할 겁니다. 미래에는요. 미래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성공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나고 성공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는요. 맞죠? 근데 이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요. 됐니? 근데 이 시행착오가 뭡니까? 옛날이랑 똑같다고요. 패턴이. 옛날에도 이렇게 해온 거라고 오늘날까지요. 됐어? 그럼 우리가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굳이 이 시행착오를 우리가 할 필요 없이 더 빨리 성공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엔 저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이걸 잘 인지만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뭡니까? 안타깝게도 까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공과 실패가 똑같은 성공과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옛날의 디자인 과정이나 오늘날 디자인 과정이나 나중에 디자인 과정이나 다 어떻다? 똑같다라고 나왔잖아. 야, 디자인 과정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대. 그러면 디자인 과정이 똑같다는 건 당연히 이 과정에서 얻는 시행착오, 실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실패의 종류도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디자인 과정에서 겪었던 실패들이 있고요. 오늘날 겪고 있는 실패, 미래에 겪을 실패가 있을 거야. 이게 다 뭐라고? 다 똑같다고요. 과정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인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인지하고 있다면은 실패가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냥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뭐야? 안타깝다는 거야. 이 사람은. 됐어? 이게 이제 2번 문장과 3, 4, 5번 문장 간의 관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실패로부터 얻어진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얻는 거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얻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을 잊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좀 더 성공한 데 있어서 수월하겠다라고 필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자의 개인적 의견과는 상관없이 어쨌든간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왜? 옛날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나중에도 그럴 거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 실패라는 과정이 수반된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6번 문장에 들어갈 the bottom line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Failures are part of the technological condition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해석을 잘못해서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자, 뭐냐면 실패는 are part, 일부래요. 뭐에? of the technological condition, 기술적 상황, 조건의 일부분이랍니다. 여기서 실패고요. 기술적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이라는 거는 기술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 문장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 했어요. 기술의 발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 발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술 발전의 조건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의 일부가 뭐다? 실패다. 이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결국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나온 거죠. 자, 이 글은요 좀 나름대로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글의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를 말하는 2번 문장과 부연 설명을 하는 3, 4, 5번 간의 문장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제일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삽입류로 만약에 냈다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삽입으로 출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삽입과 같은 문제로 내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래 나와 있는 질문 1, 2, 3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1,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가 무엇이냐? 실패로부터의 교훈입니다. 실패로부터의 교훈.